예전에 도화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도화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살로 인지되는 대표적인 신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뭐 연예인 기질이 있고 뭐 주변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이성 관계도 또 복잡하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신살이에요. 근데 과거의 그 도화살은 좋지 못한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뭐 외도, 외정, 뭐 삼각관계, 이성의 복잡함. 그래서 4대부가 있던 그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신살로 거진 뭐 기생팔자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생도 기생 나름이죠. 레벨이 틀려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A급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레벨이 점점 낮춰지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연예인과인데 뭐 탤런트, 배우, 그리고 가수, 또 개그맨, 그리고 또 풍물, 악기 다루는 분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뭐 노래 강사, 그리고 품바, 이분들이 다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도화살이 있고 어떤 분은 그 홍염살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화개살이 있어요. 그걸 빠뜨렸구나. 예술가, 서예를 잘 그리시는 분,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혹은 어떤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 요즘엔 뭐 인테리어도 하나의 그 예술, 도화의, 홍염의, 화계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역마살도 연계가 돼요. 이게 사고지인데 사주에 뭐 갑진, 갑술, 을축, 하여튼 그 토가 사고지가 들어가면 그것도 역마이기도 하고 화계이기도 하고 또 그게 도화와 연계가 돼 있어요. 왜 우리 왜 진술충미 화계가 도화와 연계되어 있느냐? 도인들 있죠. 자연인. 그리고 그 중국 무술을 보면 막 그 산속에서 돌을 닦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거기까지. 왜 찾아가요? 그리고 유명 미술가들이 이제 남긴 작품들이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 가수들, 그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 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왜? 다 틀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서로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의 차이점.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인기를 끌 수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살입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그런 살들이에요. 삼명통해와 같은 고서에서는 도화살, 이거 함짓살이라거든요. 함짓살. 12운송에서는 이걸 목욕지라고 합니다. 태어난, 목이 태어날 때 처음에 해수에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자수해서 목욕을 합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 양수로 덮여 있잖아요. 탯줄도 있고 지저분하죠. 물론 씻잖아요. 깨끗하게, 그죠? 엄청나게. 그 말 그대로 발가벗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모습. 또 그런 아이들은 내가 발가벗었다는 것에 대한 그
걸 몰라요. 도덕적인 것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그냥 생명이니까 생명. 근데 여기서 함지라는 것은 그 약간의 그 선천적으로 욕지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벗고 태어나서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천둥벌거숭이죠. 근데 이 함지는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줘요? 혼자 하잖아요. 선녀들이 그 내려와서 그 폭포수 아래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누가 시켜줘요? 자기가 목욕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고 한 사람은 사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같이 묶었어요. 퉁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보죠. 자, 우선 연살. 아까 그 욕지는 그 욕지가 12운성이면 연살은 12신살에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아요. 같은 자리야. 그 하나는 목이라는 기운으로 태어나서 바로 다음에 그 욕지잖아요. 생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삼합으로 따져서 해묘미로 따져서 미에서 겁재천지 연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12운성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그 12신살로 하는 거고. 12신살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큰 그림을 그린 내용이고 12운성은 그 사람이 그때마다 성장 단계마다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차이. 자, 도화살은 여기서 그 고서에서 얘기하기를 만인을 이끄는 복숭아꽃에 그 초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분홍빛 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냥 눈길이 가는 거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여기 함지살 나오는데요. 목욕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아니 밤에 목욕 그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는 그 여인이 됐든 남정네가 됐든 보면은 뭔가가 좀 약간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이목이 집중이 돼요. 그러한 그 것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약간의 색정,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이성적인 관계와 결부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이름이 너무 많어. 아니, 도화살 하나에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야? 하나를 퉁쳐버리지. 얘를 또 폐살이라고 그래요. 폐살. 이 왜 폐살이라고 그러냐면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밖에 내놓으면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죽어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름막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혼자서 젖을 먹어요. 뭐 밥을 먹어요. 그렇다 기어다녀요. 눈도 못 뜨는. 그런 상황에서의 상태의 사람을 사망이겠죠? 네.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다라고 했을 때 전쟁터에 갑옷을 입은 사람과 알몸뚱이의 사람이 싸웠을 때 현저하게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페널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함지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폐살이라고도 하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때 이 도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부터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불량스러운 사람이 그 편견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화살의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도화살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홍염은 또 얘기가 달라요. 홍염도 똑같이 도화살처럼
그렇게 사람의 이목을 끌고 또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살이거든요. 같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쁘지 않은데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멋있지도 않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보면 재밌어하고 그 사람을 보면 아 저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늘상 행복하겠어 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이거는 약간 화개살하고 좀 비슷하긴 하겠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도화살은 태생적으로 그 끼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 이 홍염살은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끼가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염이 도화살은 좌우묘이 딱 4개인데 홍염은 하나 둘 셋 넷 5개 병인일주, 정미일주, 경술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 근데 보면은 병인일주는 편인이에요. 정인일주는 식신이고요. 편인 그리고 신유는 이건 비견겁제죠. 비겁이에요. 임자도 비겁입니다. 거의 양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왜 이사주들이 왜 도대체 왜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을목일간에 오화가 있으면 요것도 도화살로도 보고 또 홍염으로도 봅니다. 또 뭐가 있다? 개도 있죠. 개에 신이 있으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왜 병인이 도화살과 같은 그 홍염살을 갖고 있느냐, 남에게 인기가 많으냐, 간단해요. 일주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인일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손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베풀 때 그 계산을 안 해요. 이게 밥값이 10만원이 됐든 뭐 100만원이 됐든 내가 풀겠다라고 하면 뭐 내 경제사정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풀어요. 그리고 그 남자 같은 경우에 어떤 타인의 집에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소소한 거 하나 안 가져갑니다.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이것도 가지고 가야지. 저것도 가지고 가야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할 때 기껏해야 3명 4명 먹는데 거의 한 10인분을 해버립니다.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분명히 저거 들고 가기 힘들 텐데 일반인들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줘. 사과상장 몇 개만 쥐어주면 될 걸 박스채로 줘요. 박스채로. 집안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음식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막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면 풍족해. 뭐가 마음이 편해. 다 하거든. 그리고 커. 많어. 풍부해. 자, 그런 순수하고 지적인 매력, 포용력이라고 써 있는데요. 말 그대로 또 병인일주가 그리고 또 역마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많은 모임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핸드폰 보면 아마 최소 1000명은 될걸요. 병인일주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도화살입니다. 그리고 정묘일주 식신이에요. 다정한 말과 행동, 애교, 사교성. 이 식신은 왜 그렇잖아. 연애할 때 오늘 밥 먹고 왔어?
목 안 말라? 힘들지? 좀 쉬었다 갈까? 안 추워?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나한테 잘해주는데 관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 한 번 더 기억하게 돼요. 홍염살입니다. 도화살의 영향을 똑같이 갖고 있는 홍염살입니다. 자, 경술 편인입니다. 건달이라 그러면 의리잖아요. 그리고 군인이나 검찰이라면 충성이고, 그게 철저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술이라는 게 이제 천문성도 있고, 천라지망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독한 인자이긴 해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 얘기하고 있죠. 노련하고 고독한 카리스마 신비감. 그러니까 사람이 이 경솔일주를 만났을 때는 뭔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독한 부분을 봤을 때 또 아련하기도 한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인기, 사람의 인지를 받는 거,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유일주, 신유는 일지 자체가, 유 자체가 도화예요. 이 유 자체가 도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간여지동이라서 철저한 브라인드가 있어요. 냉철하다. 여자로 따지면 차도녀다. 차가운 도시의 여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주목을 할까? 그건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왜 이지적, 그리고 그 커리어 우먼,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뭔가가 아우라가 있는 거야. 그냥 날카롭고 냉정하고 아주 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영국 황실 근위병 있죠? 제복을 입은 사람,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 대한 우리 환상이 있잖아요. 뭐 간호사도 그 간호사 복장이 이쁘면 멋있고, 그 스튜어디스의 그 유니폼을 입으면 또 멋있고, 군인은 또 군인 나름대로 유니폼을 입으면 멋있고, 그죠? 또 경호원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복장이 또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미지에 그 사람의 주목을 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임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자일주는 마찬가지로 신유와 비슷해요. 신유와 비슷한데 조금 더 어떤 그 지식적, 학문적 이런 부분에 조금 특화되어 있어요. 뭐 교사나 강사나 남을 가리키는 어떤 그러한 뭐 지도자나 이러한 형태, 그런 형태로서의 그 이목을 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홍염은 도화는 원초적이잖아요. 근데 홍염은 어떤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되는 그런 형태의 그 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도화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시달릴 수 있어요. 주변의 그 시선이나 인기나 어떤 그 주목 때문에 스토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홍염은 그 반대로 선택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병인일주, 정미, 경술, 신유, 임자일주들은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간택하는 겁니다. 도화는 간택 당하는 거고 홍염은 간택을 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개살. 왜 화개살이 도화살하고 뭐 홍염살하고 같은 부류의 쓰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이 화개는 말 그대로 이 화려함을 덮는다는 거거든요. 화개가.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왜 유명 그 미술인 고흐나 그 사람들이 남긴 미술품들이 왜 비싸고 고가일까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야. 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개살이 역마라고 앞서 처음에 얘기했죠. 역마살은 꾸준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많죠. 행사 뛰기 위해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북, 울산, 하여튼 대한민국을 1년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또 뭐죠? 그 품바들 있죠. 그런 분들도 야외 공연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분들, 그런 분들도 인기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다 즐거워하고, 그런 분들이 가면 다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서커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화개살이 토의 성분이 진수충이기 때문에 이게 역마도 되거든요. 끊임없이 자리를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봉되지 않은 그런 신비스러움이 있어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볼 수 없는 것들. 동네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춘 서커스단? 동네에 한번 들어가면 그 동네 발칵 뒤집히죠. 옆 동네까지 발칵 뒤집혀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거기서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12원성에서는 묘,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하기도 하고요. 창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물상자라고 합니다. 보물상자. 그 예술적 깊이, 지적인 부분, 그리고 매력의 본질적인 정신. 그게 사람을 웃길 때도 그런 분, 언더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언더그라운드 개그를 하는 분들도 다 직설적이잖아요. 본성을 가지고 자극하는 거, 야한 것도 과감하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방송에서는 못하는 것들. 기예라고 하지. 기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 진술충무에 들어있어요. 그러한 이목들이란 도화살, 원초적인 끼야,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홍염살, 선택적인 거고, 자신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나 직업이나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그 끼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개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도화, 홍염, 화개가 똑같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과 인연이 있어요.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시인들도 이 화개살에 들어갑니다. 예술가에 포함이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색욕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화살이 대표적으로 어떤 인기와 관련된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홍염도 같습니다. 직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이 이성관계의 어떤 폭력적인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개살도 마찬가지고요. 화개살은 덮여져 있으니까 더더욱 은밀하겠죠. 가장 개방되어 있는 게 도화살이에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아래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되는, 얘는 아침부터 그냥 꾸준히 그런 거고, 얘는 이제 점심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사회생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부터, 그리고 얘는 이제 모두가 잠든 밤에 뭐 유흥도 되고 활락도 되고 어떤 고독도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죠. 촛불을 켜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기도나 이런 것들. 이 화개살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 영향력 중에 또 중요한 게 또 종교가 있었네요. 그걸 빠뜨릴 뻔했네. 하여튼 요렇게 사람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신살 설명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